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이라고 믿는 곳이 때로는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곳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모순적이고도 복잡한 가족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특별히 심리상담사의 시점을 빌려서 우리가 왜 유독 가족에게 더 크게 상처받고 또 어떻게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상처를 안전하게 꺼내놓고 치유로 나아가는 정말 따뜻한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가장 따뜻하지만 아픈 이름, 상처의 뿌리가 되는 채워지지 않은 기대, 그리고 세대 간 상처의 전이를 볼 거고요. 이어서 침묵 깨기, 용서의 진짜 의미,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용기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따뜻하지만 가장 아픈 이름. 누구는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존재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남희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남들한테는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사실 상담실에서는 가장 흔하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만 이렇게 유별난가? 나만 가족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자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서 받은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 혼자만의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타인에게 받은 상처랑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툭 치고 막말을 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솔직히 며칠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형제자매가 나를 비교하며 줬던 상처는 어떤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삶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의 뿌리랑 꽉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 상처의 뿌리, 채워지지 않은 기대입니다. 도대체 왜 가족이 준 상처만 유독 이렇게 깊고 오래가는 걸까요? 그 진짜 뿌리가 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가족한테 무의식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품고 있거든요. 남들한테는 절대 바라지도 않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요구하지도 않을 것들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바랍니다. 심지어 가족인데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내 속마음 다 알아줘야지라는 착각까지 하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이 거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뼈를 때리는 듯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시면서 스스로를 한번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족 때문에 마음이 너무 깊게 패여 있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또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줄 아는 정말 커다란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상처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는 법이니까요. 이 사실 하나만 딱 이해해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 간 상처의 전이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가족 전체의 시스템을 심리학적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도대체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세대 간 상처의 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준 바로 그 사람도 사실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아주 깊게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확률이 진짜 높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는 이 역할이 묘비우스의 띠처럼 자꾸 뒤바뀌곤 합니다.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과정을 볼까요? 만약 너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다면요. 그 내면에는
아주 오래전 무서운 어른들 밑에서 벌벌 떨며 상처받았던 연약한 꼬마아이가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차갑고 냉정한 어머니의 등 뒤에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외로운 딸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분들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 너머로 그 사람의 비극적인 삶의 맥락 전체를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거든요. 네 번째 파트, 침묵 깨기입니다. 자,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치료 모드로 들어가 보죠. 치유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제일 크고 단단한 장애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내 상처를 꼭꼭 숨기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에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뭐해?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자. 하면서 아픔을 묻어버리시죠.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평화라는 착각일 뿐입니다. 말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은 결코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골마서 결국 어느 순간 폭탄처럼 빵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서로 절대 넘을 수 없는 차갑고 딱딱한 무관심의 벽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침묵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단 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아, 나 그때 진짜 아팠어. 라고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둘째, 그 힘든 감정을 평가받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셋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건 결코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겠다는 가장 용기 있고 멋진 자기 돌봄의 선택이니까요. 자, 어느덧 5번째 파트입니다. 용서의 힘. 상담실에서 내담자분들께 용서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면 열의 9은 강하게 고개를 저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용서에 대한 엄청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억울해하시죠. 그런데 진짜 용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용서는 철저하게 가해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상대를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올가매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분노와 원망. 이거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날선 감정은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고스란히 품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매일매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래 다 용서할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그 꽁꽁 얼어붙은 원망의 자리에 아주 작고 부드러운 용서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결국 나를 살리고 지키는 길이거든요. 어느덧 마지막 파트네요. 6번째, 회복을 위한 용기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게 결국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이 삐걱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언어의 힘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편하다는 핑계로 마음의 필터 없이 툭툭 말을 던지곤 합니다. 넌 대체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런 무심한 말들 말이에요. 반면에 고생했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해 이런 따뜻한 치유의 언어는 어떤가요? 말이라는 건 가족관계를 견고하게 세워주기도 하고 반대로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하는 진짜 무서운 도구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예쁜 단어들을 골라 써야 합니다. 가족끼리 편안한 건 참 축복이지만 사람인지라 그 안에서 당연히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상처를 아예 안 주는 완벽한 로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줬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바로 미안해. 이 단순한 세 글자가 가진 엄청난 치유의 마법을 우리는 종종 까먹고 삽니다. 내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는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정말 기적처럼 수십 년간 쌓여있던 철벽을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거기서 비극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문에서 가져온 이 비유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겨울에 그 매서운 눈보라와 추위를 맨몸으로 버텨낸 나무만이 땅속 더 깊은 곳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가족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함께 마주보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낸다면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튼튼한 사랑의 뿌리를 뻗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를 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 미안해 혹은 고마워 라고 말할 용기를 내보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오늘 한번 꼭 연락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치유의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